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애플이 또 한 번 연관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내 기업 중 한 곳에 애플카 출시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아래로만 내려가던 수익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던 기업, 자신들만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넘어 애플의 러브콜까지 받은 기업. 새로워진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 현대 포니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자동차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차량 부문에서의 매출은 연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환경과 구조가 급변했습니다. 세계 교역 성장세는 둔화됐고요. 디지털 경제는 가속화됐죠.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세계 전체 판매량은 30%나 감소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8,800만 대에서 약 20%가 감소한 7천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실적도 썩 좋지 못했을 것 같죠.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시장 중 가장 큰 북미 시장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판매량이 10%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은 2019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00조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내수시장 덕분에요. 자국 기업이 자국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내수시장이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내수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해 6.2%가 상승한 147만 3,973대를 기록했어요. 자,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은 더 좋았을까? 2012년 이후 현대자동차의 실적은 6년간 꾸준하게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결국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2조 4,222억 원, 영업이익률은 2.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급변이나 원가 상승 같은 환경적 요인도 있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양대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드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판매량 감소가 2018년 6월에 들어 회복됐지만 곧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7월에 들어 중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당시 수석 부회장에 올랐고요. 해가 바뀌면서 처음으로 연매출 100조 원을 달성합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 대수만 봤을 때는 2018년에 비해 3.6%가 감소했지만요. SUV 판매량이 40.5%로 늘면서 수익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극적인 실적 회복은 아니었어요. 그런 만큼 시대에 맞춰서 현대자동차만의 수익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2025년까지 약 60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 연료전지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네 발로 걷는 로봇, 빅도그라고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뉴스에서 보고 와, 로봇 기술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 로봇을 개발했던 곳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고요. 이곳을 정의선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인수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을까요? 여기에 관련된 산업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기업 인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환경차 사업의 기반이 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 아이오닉5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서 주목해볼 점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플랫폼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eGMP는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에 의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그런 만큼 빠르게 충전해서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던
부품 탑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요. 모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차량에 적용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애플의 협업설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물론 초기 단계인 만큼 현대자동차는 협업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왜 갑자기 애플은 현대차에 주목한 걸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래기술 역량과 함께 그룹 내 완성차에서 부품 제조로 이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EGMP라는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던 애플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애플과 현대차의 협업과 관련돼서 긍정과 기대 어린 시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위탁 생산기업 전락이나 기술력 평가 절하 등의 위험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수소전기차와 순수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해서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현재 내연기관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 규제와 내연기관차 통행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극된 신차 구매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중고차로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판매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견도 존재하지만요. 2036년을 기점으로 전기차가 내연차를 앞서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 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등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했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디젤 엔진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아직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연기관 신차 개발 역시 친환경차로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그런 만큼 진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글로벌 로봇 시장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해도 약 24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32%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5년에는 1,77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해당 수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분야는 제외하고 예측된 규모인 만큼 시장의 실제 가능성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PAB를 포함한 UAM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PAB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에어택시, 플라잉카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UAM은 이 PAB의 개발부터 제조, 판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유지 보수 등의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2040년에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완성 자율주행차의 출시 예상일인 2027년보다 2년 빠른 2025년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자동차에서 로보틱스와 UAM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청사진에서 로봇 기술은 필수임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무궁무진한 분야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해 가시나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지난 과거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공들이고 있는 사업, 그리고 관련된 산업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입사를 꿈꾸고 있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기업 정보를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서 꼭 반영하셔야 할 기업 비전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요. 핵심 가치는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을 꼽고 있고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한 사람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직구는 크게 R&D, 매뉴팩처링, 전략 지원, IT, 디자인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직무가 다시 나뉩니다. 그런데 가끔 입사 후 포부나 계획 같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쓸 때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꼭 참고하시면서 매력 넘치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요. 현대자동차는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별로 안 뜨겠네? 생각하셨나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단일 기업 공고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업이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직무별로 신입 채용과 계약직, 채용 전환형 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지금 바로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해 보세요.